네, 예. 그게 아니 만약에 그때 감사 대상이라고 아마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교 폭력 긴급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학생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직접 이 번호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신 번호는 없는 국번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The number you called is not in service. Please check the number. 참 이래 한심하게 짜짝이 없었습니다. 뭐 이래저런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학교 폭력 사태를 이제 겪고 있어가지고 학교 홈페이지에 뭐 신고를 하려고 해도 뭐 신고를 해도 뭐 이래 뭐 제대로 신고 접수를 뭐 받을 만한 것도 없으니까. 전화는 언젠가부터 불통이었고 학교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다고 부모들은 말합니다. 폭력에 대한 그런 교육만 했었더라도 조금만 강화됐었더라도 우리는 안 죽었을 겁니다. 아마. 폭력이 죽었을 때 우리는 벌써 4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한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폭력에 관한 애들 그 면담만 제대로 했었더라도 우리는 구제됐을 겁니다. 정 PD, 부모님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학교가 학교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 폭력 피해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쉬쉬하고 은밀히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을 밝히고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폭력을 대하는 학교 측의 안이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취재진이 중학교 1학년인 영규를 만난 곳은 병원. 영규는 학교 폭력 후유증으로 인해 벌써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어때요 지금? 지금요? 좀 이상해. 어떻게? 좀 많이 떨리네. 떨려? 그리고 막 제 몸이 아닌 것 같아. 잠도 못 자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몸이 아파요. 뼈도 얇고. 한참이 지났지만 아이의 몸 곳곳에는 아직도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 아 여기? 계속 괴롭히고 못 멈추고 막 쉬는 시간마다 막 때리고 막 성기도 만지고 아주 지옥스럽죠. 저희 아이 지금 저희 집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난해 3월부터 괴롭힘과 폭력이 시작됐지만 아이의 부모는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10월 8일 여기 지하철 가서 30분씩 좁혀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나가는 2학기 졸업생이 발견해가지고 학교로 저기 생활부로 데려다 주는 바람에 이게 이제 폭로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와갖고 얘기를 해준 거죠. 맞아갖고 늦었다. 그래갖고 이제 알게 된 거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반 7명의 학생들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맞았어요. 아이가 써놓은 피해 진술서엔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수시로 보건실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막 시시때때로 이렇게 막 보건실은 왜 그렇게 자주 갔나요? 보건실은 맞아서요. 맞아서. 또 피해 다니려고 맞는 거 피하려고 좀이라도. 그런데 선생님에게